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강의가 될 텐데요. 여기 지금 해골이 있습니다. 사실 요 해골은 제가 이 아이디어스나 10x10 같은 대형 인터넷 몰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이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야를 이용을 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네. 그거를 이 3D 프린터와 3D 프린터하고 그거를 이 금속 질감의 실제로 금속이죠. 알루미늄 재질로 이렇게 그립톡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뭐 해골이라든지 이런 해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립톡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여기 나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립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마야에서부터 3D 프린팅, 그 다음에 우리가 콜드 캐스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반짝이는 질감의 이 알루미늄 가루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저희 제품 수준으로 뭐 제품이니까 제품 수준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겠죠. 이런 것들 약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그렇지만 많이 다릅니다.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3D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로 이 그립톡의 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립톡, DIY 그립톡과 그 그립톡의 길이를 우리가 재야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 한 4cm 정도 되는데요. 4.1cm 정도 됩니다, 사실. 자, 마야에서도 같은 형태의 이 유닛이 필요한데요. 지금 마야의 이 프레퍼런스에 보면 세팅에 얘는 지금 센티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잠깐 하이드 시켜놓고 보면 컨트롤 H 해서 하이드 시켜놓으면 여기 그리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 큐브가 사실 정확하게 이 그리드 안에 쏙 들어가는데요. 탑 뷰에서 보면 이 그리드가 정확하게 싹 들어가죠. 이 친구의 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의 그리드를 자, 에딧에서 리셋 한번 눌러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하나의 유닛이 요게 2 밀리미터가 됩니다. 1밀리미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쭉 모여서 센치가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엑시스에 이렇게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보면 F8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c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각각의 유닛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크리에이트 폴리건 여전히 예를 들면 큐브를 하나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실린더에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 엣지 선택한 다음에 이 보너스 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 툴은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디스플레이에 엣지 랭스가 있는데요. 이 엣지 랭스를 활성화 주시면 요게 지금 2mm라는 얘기죠. 하나가 1mm고요. 두 개가 합쳐져서 2mm 해서 이렇게 유닛의 실제 길이를 엣지의 위치에 맞춰서 그냥 바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전체 진짜 실측되는 길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리셋이 됐을 때는 요 그리드 하나는 1mm가 되고요. 물론 전체적인 이 기본적인 세팅에서의 프레퍼런스에서 월크 유닛은 센티미터가 됩니다. 밀리미터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작은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센티미터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하시면 조금 더 아주 그 디테일한 것들을 진행을 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이 밀리미터로 진행을 해 주셔도 좋은데 너무 좀 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Shift H 눌러서 다시 복구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까 이 폴리곤에서 이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실린더의 스케일 툴을 이렇게 넓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양을 좀 줄이고요. 서브디비전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선택을 해서 이 엣지에
우리가 이 에딘 메쉬에서 베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베벨을 이용을 해서, 네, 베벨의 프랙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CG를 진행을 할 때, 컴퓨터 그래픽을 진행을 할 때는 요 모퉁이가 아주 이 부드럽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3D 프린팅에서는 프린터 자체에 기본적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 층을 쌓아 올릴 때 기본적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네, 0.4mm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두께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명확하게 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3D 프린팅에서는, 네, 부드러운 곡률로, 네, 만들어지죠. 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CG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3D 프린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모델링된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왜냐하면 많은 양의 폴리곤 숫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마야를 사용을 하시면, 마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종합적인 3D 툴을 사용을 하시면, 네, 간단한 3D 이 툴에 비해서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야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친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 네, 요 형태의 지금 이 해골, 이 그립톡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적당하게 위치를 집어넣고요. 위치를 잘 조절하고 뭐 크기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를 선택해서 페이스를 좀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른 친구들이 다 켜져 있어서 이것도 다 하이드 시켜 놓고요. 이것만 놓고 진행을 해주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페이스를 선택해서 여기는 이제 지워져야죠. 이렇게 지우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CG 작업을 할 때 이 친구는 메쉬에서 컴바인을 해버리면 사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단절된,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자, 위에서 보시면 이게 이 평평한 면이 지금, 네, 여기 있죠. 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카메라를 선택해서 포칼 랭스를 한 15mm로 줄여놓고 진행을 하면 이렇게, 네, 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거는 지금 한 덩어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두 개 큰 덩어리가, 네, 하나처럼 합쳐져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 이걸 원상 복귀 시키고요.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 메쉬에서 우선 세퍼레이트를 다시 해주고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제, 자, 메쉬에 불린이 있는데 유니언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유니언화 시켜주면, 좀 조금만 기다려보죠. 자,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위쪽이 뚫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실린더로 만든 이 베이스가 완전히 뚫려서 이렇게 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경계선에 보면 우리가 이제 CG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경계선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3D 프린팅에서는, 네, 요게 아주 적합한 작업 환경이고 제작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뚫려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글자를, 이건 제 제품에 들어가는 로고인데요. 될 수 있으면 로고를 박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로고도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에 우리가 이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텍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네요. 왜냐하면 세팅 앤 프레퍼런스에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이쪽에서 텍스트를, 타입, 이 텍스트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 네, 여기 텍스트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타입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언두 해주죠. 이거는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친구를, 네, 이 틀을 만들기 위한, 네, 콜드 캐스팅 하기 전에 틀을 만들기 위한 이 실제 형태를 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갖고 3D 프린팅 할 수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은, 만들어진 모델들은 이
먼저 파일 익스포트 셀렉션 해서 혹은 익스포트 올 하든지 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익스포트 셀렉션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OBJ로 많이 내보냅니다. OBJ를 이용을 해서 네, 익스포트 셀렉션 해서 제가 원하는 곳에 네, 예를 들면 뭐 제 도큐멘터리에 네, 여기에 자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한번 익스포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물론 지금 폴리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렇게 나간 걸 우리가 슬라이서를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네, 무료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플리파이 3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요. 유료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가 특히나 이 서포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프린팅되는 질감도 부드럽게 되는 걸로 차원으로 따지자면 심플리파이 3D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또 진행을 해봐야겠네요.